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어른이 놀이터의 만수 그리고 금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금자라고 해요. 자, 오늘 컨텐츠인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비겁한 변명을 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까 해요. 자, 일단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꾸민 얼굴로 영상을 녹화한 뒤에 확인을 했는데 이건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얼굴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같이 해도 결국에 얼굴을 보면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신비로운 얼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좀 빼고 방송에 적합한 얼굴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얼굴을 공개를 한 채로 녹화를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영상 말미에 그나마 제가 인간의 살을 쓰고 있던 시절의 사진을 공개할 거예요. 자, 그럼 비겁한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금자가 오늘 고민 상담 내용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자야.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연애를 안 한 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 너무 외롭고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여자만 80%예요. 그렇다 보니 직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딱히 동호회나 모임 등의 활동도 하지 않아서 인맥이 그리 넓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여자 학교만 나와서 그 흔한 남사친도 한 명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소개팅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소개팅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벌써 7월인데 곧 저는 30살이 될 거고 그러면 소개팅은 더 줄어들겠죠? 저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나도 외로워요. 결혼정보 업체 회사를 통해서라도 만나볼까 알아봤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서 상담만 받고 왔네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심스럽게 친구가 소개팅 어플이라는 것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어플을 통해서 몇 명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애들이 있다면서. 근데 소개팅 어플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가 제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어플에 유부남도 있고 직업이나 학벌을 속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자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연 남자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만의 편견일까요? 제 친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애들은 네가 잘 고르면 된다고 괜찮은 애들도 많다고 일단 해보았는데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과연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도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 고민 좀 도와주세요. 오늘의 고민 내용은 소개팅 어플로 과연 남자를 만나도 되냐라는 내용의 고민이었어요. 사실 다른 연애 유튜버분들이 많이 다루기도 했고 소개팅 어플 자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걸 꼭 안 좋다고만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친한 후배가 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여자친구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제 후배의 경우처럼 원래의 의도대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인생은 언제나 실전이니까. 나쁜 경우를 예로 들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다거나 본인의 직업, 학력 같은 프로필을 과장되게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개팅 어플 자체를 전혀 다른 그런 거시기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쓰레기들도 상당수 있어요. 여기서 거시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시기가 맞아요. 사실 저도 남자긴 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남자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결혼을 한 친구들인데 와이프 몰래 이런 어플을 사용을 해서 본인이 유부남인 걸 감추고 거짓말로 여자를 만나고 같이 거시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아마 이 영상 보면 본인들이 찔릴 거예요. 자, 이처럼 내가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어플을 사용한다고 해도 내가 만나는 남자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나와 전혀 다른 목적이라면 동상이몽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고민 상담의 끝이냐? 아니죠. 여기서 끝을 내면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사실 저는 어플의 개발자가 돈을 목적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이 어플 자체는 굉장히 편리한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소개팅을 통해서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성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호구조사는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랬다가 실망을 한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플은 이런 호구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일정 부분 덜어주죠.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또 특기나 취미같이 나와 취향이 맞는지, 나와 같은 취미를 즐기는지, 혹은 종교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와 맞는 사람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어플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고민을 이야기해주신 구독자분처럼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성을 만나기 힘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면 영화에서처럼 드라마에서처럼 짜잔 하고 내 운명의 짝이 나타나느냐? 절대 아니죠. 자, 보통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운명의 짝을 찾는 것도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은 김태희 전지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앞에 운명의 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개팅 어플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나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 볼륨을 조금만 높이시고 조금만 제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방법은 첫째로 프로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어떤 남자가 금융업에 종사한다고 본인의 직업을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금융업 종사라고 하시면 어떤 직업을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금융업계를 생각하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험을 판매하거나 3금융, 4금융 같이 캐피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직업을 금융업 종사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로 어떤 남자는 본인의 직업을 언론사 근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론사 근무라고 하시면 어떤 직업을 생각하시죠? 저는 방송국이나 메이저 신문사를 생각해요. 그런데 삼류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도 본인의 직업을 언론사 근무라고 적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특정 직업군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예로 든 것 뿐이에요. 자, 이처럼 직업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은 남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정보를 부풀려서 적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긴 하겠죠. 물론 작정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본인의 정보를 다 거짓말로 작성하는 쓰레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관심법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헌데 여자 만나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남자는 머릿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미천이 빨리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둘째로 상대방이 아무리 내 스타일이고 아무리 괜찮아도 적어도 3번 이상은 만난 이후에 어떤 관계에 대한 진도를 나가도록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런 어플을 통해서 이성을 만났을 때 주말 저녁,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로 술자리로 옮기게 됐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술 기운도 딸랑딸랑한 게 상대방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때 남자도 나와 같은 목적이고 나와 같은 의도로 나왔다면 너무 좋은 케이스죠. 너무 좋은 경우고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퍼펙트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인생은 언제나 실전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니죠. 일요일 점심에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 이후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는 거죠. 그런 다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최소 3번 이상은 반복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아쉽다고요? 그 순간의 아쉬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흑역사를 만드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지금 소개팅 어플이라는 아마존 밀림 같은 위험한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시기한 목적을 가진 하이에나 같은 놈들은 인내심이 많이 없어요. 반드시 첫 만남에 내가 만난 여자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첫 만남에서 쇼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하이에나 같은 놈들한테 일요일 점심을 먹자고 한다? 그리고 점심만 먹고 집에 간다? 심지어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한다? 여러분, 그 하이에나 같은 놈들은 절대로 여러분과 일요일 점심을 3번씩이나 먹지 않아요. 왜냐면 그 소개팅 어플에는 여러분처럼 일요일날 점심만 먹고 가는 여자가 아닌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당일날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거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횟수가 3번이라서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으로 치면은 3주라는 시간이에요. 3주라는 시간이면 보통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일관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나에 대해서 태도가 변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 동안 카톡을 하던 통화를 하던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도 있고요. 손을 잡든 뭘 하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아요. 아주 만약에, 진짜 정말 아주 만약에 인내심이 상당한 쓰레기가 그 3주의 시간을 존버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건 저도 그냥 답이 없어요. 이런 놈들은 뭘 해도 되는 놈들이에요. 자, 제가 생각을 해본 방법은 이 정도가 다예요. 자, 혹시라도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시거나 자신만의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로 돕는 게 좋잖아요. 자, 결국 가장 좋은 건 내 사람, 내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건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나마 제가 오늘 이 고민을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신 구독자분께 경험치를 쌓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